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설날을 보내고 2월의 첫 주를 맞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사람들은 보름인 11일까지 친인척이나 지인들을 방문하면서 세배를 다니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나라처럼 세뱃돈을 주는 관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주 붉은색으로 된 봉투에다가 돈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봉투 겉에는 복복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집보다 시내 큰 식당에서 모여서 새해 인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들은 커다란 접시에 길게 늘어지는 국수 요리를 시켜놓고 긴 젓가락으로 하나씩 저어가면서 마치 국수처럼 얽히는 관계를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주를 보내고 나면은 보름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들은 짭꼬매라고 하는 보름달맞이 행사를 크게 벌이기도 합니다. 한편 요즘 인도네시아는 날씨가 아주 이상해지는 바람에 곳곳에서 교량이 무너지고 또 산이 슬라이딩 되고요. 농토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홍수 피해가 아주 급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짜베라윗 같은 고추값이 급등하고 있다는 문제를 연일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추 농사 작황이 아주 나쁘기 때문입니다. 고추에 대한 소요는 인도네시아에 아주 많은데 공급량은 턱없이 부족하니까 고추값이 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농민들이 고추값을 더 올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도 아니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유통구조 문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 짜바이라윗 소매가는 키로당 12만 루피아에서 15만 루피아까지 아주 높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취임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내 친구도 많고 사업도 인도네시아에 많으니까 좀 잘해봅시다 라고 대답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하는 TPP를 탈퇴하는 그런 행정명령에 사인했습니다. TPP는 미국, 일본 등 아시아 태평양 12개의 나라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대아시아 전략의 일환으로 TPP를 출범했던 것이지만은 트럼프는 취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이를 뒤엎어 버리고 만 겁니다. 말하자면 미국에 유리한 무역만 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번엔 7개 이슬람 국가 무슬림들의 미국 이민 금지를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당사국들은 물론 미국 내 반트럼프 국민들이 반대 시위를 시작하는가 하면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부유층, 좀 잘 사는 무슬림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무슬림 미국 이민 정책이 시행이 된다고 하자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의 나라 인도네시아도 그 충격과 분노를 같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테러와 관련된 이라크, 이란,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등 7개국에 한해서
국민의 미국 비자 발급 또 입국을 90일 동안 임시 금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정책에 대해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잠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반난민, 반무슬림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인도네시아 무슬림들도 중동 7개 무슬림들처럼 미국 비자를 받을 때 미국 입국 시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페트리알리스 악바르라고 하는 재판관이 부정부패 뇌물수수 혐의로 카페가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헌법재판관이 8명만 남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실정인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박한철 판사가 만기 해임되면서 8명이 된 것과 같은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조코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즉시 공석이 된 헌법재판관 선임 절차를 서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헌법재판관 자리가 공석이 되어도 그냥 놔두고 있는 게 아주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헌재 판사까지 뇌물을 받고 헌법재판을 했다고 하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도 너무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헌법재판소 판사까지 그렇게 뇌물을 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9명의 장관과 19명의 주지사가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됐고요. 지난 2013년에는 아킬 목다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장까지 뇌물선거 재판을 이끌어서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일단 법조계의 뇌물수수 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2차적으로 법조계의 개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정치권도 아홉 이슬람 종교 폄하 재판을 둘러싸고 우리나라 최순실 스캔들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재판 못지않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아홉 퇴진을 외치면서 모나스 광장 대중집회를 2번씩이나 주도했던 FBI 단체장에게 가짜뉴스를 전파한 주범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FBI 측은 아홉을 종교 폄하죄로 단죄하고 재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유도현호 전 대통령이 이 2번의 군중 집회를 뒤에서 조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의 이슬람 칙령위원회 의장이 SBI 전 대통령과의 사전 조율을 시인을 했고요. 아홉 측이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과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SBI 전 대통령은 조코위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내 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기관은 인도네시아에서 국정원과 경찰 혹은 군 정보사 3곳뿐일 텐데 어떻게 조코위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코위 대통령은 번지수가 좀 틀렸다고 조코위 대통령을 일갈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SBI 전 대통령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위란토 정치안보 장관이 정해진 대통령 면담 절차를 좀 따르라고 면박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정치권은 크게 여당과 야당에 협력하는 야당 그룹과 SBI의 민주당이 갈 때까지 가보자는 식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린드라 당이 굿이나 보고 또 떡이나 먹자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게 참 이상한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루다 항공기가 지난 1일 저녁에요.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에서 승객 119명을 태우고 조크자카르타 공항에 내리려다가 그만 활주로에서 이탈하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탑승객 전원이 안전하게 내렸다고 하는 겁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날 저녁 조크자에 4시간 정도 폭우가 내렸기 때문에 조크자 공항 활주로가 물에 잠겨서 가루다 항공기 착륙 이탈 사고가 발생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이 사고로 인해서 조크자 공항은 이틀 동안이나 무려 112편의 비행기가 결항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 외신으로 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대통령 후보를 사퇴한다는 뉴스를 아주 작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별로 큰 이슈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요. 반 총장은 물러나는 이유를 언론과 정치권에 비협조적이고 왜곡 비난 일색을 꽂고 있다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물러나는 이유치고는 좀 유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적어도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분이라면 코피 아난 전 총장처럼 국제 분쟁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보겠다는 시도가 한국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우선적 목표가 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치판을 기웃거리다가 결국 낙상하고 말았다고 전하고 있는 건데요. 이 소식은 한국 외신이 그냥 써주는 대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인도네시아에도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서울발 외신이 또 있는데요. 미국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린치피인 관계, 즉 한미 동맹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고 강조하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으니까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 직권남용 그런 피의자로 규명했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하는 소식도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면서 고고도 미사일 즉 사드 한국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도 대대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 남은 건 탄핵 정국의 안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잘난잘난 인니를 시청하신 후 제가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난잘난이니의 박예진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죠? 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대폭에 위치한 다이노 스테이크 앤 파스타라는 곳인데요. 스테이크랑 파스타도 유명하긴 한데 이곳은 버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지금 식사 시간대도 아닌데 뒤에 보이시죠? 이 수많은 사람들, 정말 기대되는데요. 얼마나 맛있을지 저와 함께 먹어봐요. 대폭 우이대학교 근처에 위치한 이 맛집은 1, 2층으로 아담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손님들이 이렇게나 많은 걸 보면 맛집이긴 한가 봐요. 2층이 1층보다 더 넓다고 해서 저는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와, 인테리어도 딱 버거 먹기 좋은 것 같은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촬영팀은 주방을 찾았습니다. 고질라 버거 외에도 여러 음식을 시켰는데요. 바로 나시고랭 모짜렐라, 텐덜로인 스테이크, 그리고 파스타, 알리오 올리오까지 주방이 정말 정신없었습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 이 버거가 가장 눈에 띕니다. Karena pengen nyobain burger Godzilla-nya itu. 쌓고 또 쌓고 메뉴판 속 그 비주얼 그대로 양옆에 사이드 메뉴까지. 와, 정말 맛있겠는데요. 어마무시해서 이름도 고질라 버거인가 봐요. Godzilla Burger. Itu yang terdiri dari beef patty-nya 5 tumpuk, sama roti, vegetable, kemudian ada french fries, onion ring, tikus sausnya.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대체 몇 개예요? 고기 패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서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더 신기한 점은요, 여기서 이거를 30분 만에 다 먹게 되면 공짜로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30분 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오니언 링도 있고 프렌치 프라이스도 있고. 어떻게 먹어봐야겠죠? 한국인은 공짜를 좋아하니까. 네, 지금 이게 바로 그 챌린지 버거인데요. 이 많은 걸 30분 안에 다 먹어야 공짜라고 합니다. 저 먹을 수 있겠죠? 화이팅! 이 왕버거의 정체는 바로 고질라 버거의 친구 티렉스 버거인데요. 이 아이도 약 3kg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곧 챌린지가 시작될 겁니다. 챌린지 전에 이거를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 우선 제가 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 저 이제 시작합니다. 와! 응원해주세요. 와, 빵이 엄청 두껍고 안에 패티도 얼마나 큰지 이게 썰기가 엄청 힘드네요. 케이크 써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와, 대박. 썰고 또 썰고, 와, 정말 전기톱이 필요한 수준이었어요. 아, 진짜 큰데 이거 어떻게 뭐 피자로 먹고. 아! 이거 어떻게 먹죠? 먹고 또 먹고 한 조각 두 조각 없어지다 보니까 다 먹을 수 있더라고요. 와, 30분 만에 이걸 다 끝내다니 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고질라 버거도 한순간에 없어졌죠. 와,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대단하죠? 다 끝냈어요. 딱딱딱딱딱 30분 만에 이거 다 끝냈고요. 이거는 저희 동료들과 같이 먹었다는 건 안 비밀. 아, 진짜 배불러요. 내일까지 저 굶어야겠어요. 가서 운동도 하고. 와, 진짜 맛있었어요. You know I dream in color and do the things I want. You think you got the best of 네, 여러분 오늘 정말 먹방 챌린지 끝내줬는데요. 와, 정말 임산부만큼 제가 쭉 튀어나왔습니다. 네, 오늘이야말로 정말 먹방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도요 꼭 한번 들리셔서요 이거 다이노 스테이크 앤 파스타 집에서 버거 챌린지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구이 근처에 있어서요 우리 학생들, 친구들과 내기하고 싶을 때 이쪽에 오셔서 스트레스 확 날리고 가세요. 잘란잘란. what's that feeling like? Doesn't mean I'm over. 인도네시아 까딘 즉 상공회의서가 어묵공장용 물고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다 어묵공장의 원자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물고기를 해외에서 수입해다가 인도네시아 어묵공장을 돌려보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도네시아 어장에 물고기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 준비나 대책 없이 짠뜨랑이라고 하는 저인망 어법을 쓰지 못하도록 규제를 한 게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고기 수입도 못하게 막기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 어묵 공장에 쓸 물고기가 급작스럽게 부족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라도 어묵용 물고기를 수입하도록 조치를 해서 어묵 공장을 돌려보겠다고 이런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발리 주지사는 외국인 방문 비자 같은 불법 체류 비자를 가지고 지금 현재 발리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전부 내보내겠다고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이민국, 경찰, 노동부 이렇게 합동으로 하나의 외국인 노동실태 조사팀을 구성해서 감독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발리에서 정식으로 임타 허가를 받고 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17년 현재 213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신문을 보니까 한국 청년 한 명이 직장을 그만두고 발리에 가서 일하고 돈을 벌어서 세계 여행을 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었는데, 이런 식의 불법 노동 체류는 이제 그만둬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부 슬라웨시 따나도라자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삐뚜라는 곳이 외부 관광객들을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유습 갈라 부통령 내외가 그곳 전통 의상을 입고 마치 신선처럼 구름 위에 떠 있는 나라, 즉 롤라이에서 커피를 마신 후라는 제목으로 또라자 관광 상품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곳에 공항이 없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이 마카사르 공항에 내려서 자동차로 5시간 이상을 달려야만 마칼라레라고 하는 초입의 이슬람과 기독교 경쟁 마을을 지나게 되고요. 기독교만 사는 란테파오라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만 또라자의 장례 풍습도 보게 되고 아라비카 또라자 커피도 맛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즉시 기존의 작은 공항을 좀 확장을 해주고 나머지 2개의 공항도 좀 건설해서 또라자 관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폭탄주 사망 사건인데요. 또다시 버카시와 수방에서 이상한 방법으로 폭탄주를 만들어 마셨던 현지인 청년 7명이 전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카시 청년 3명은 인삼 드링크에다가 초콜릿 색이 나는 알코올을 섞어 마셨다고 하는 것이고, 수방 청년 4명은 빅보스라고 하는 상표의 술에다가 소프트 드링크를 섞어 마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오플로산 사고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년 1월에도 까라왕에서 9명이 이런 폭탄주를 마시고 다 죽은 적이 있는데요. 동부자와 청년들 8명도 70%짜리 알코올에다가 물과 야자수, 소프트 드링크 등을 막 섞어서 마시고 몽땅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5일은 자카르타 시장 선거일입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11일까지만 허용되게 됩니다. 이제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기호 2번 아혹 전 시장은 재판을 받느라 선거운동도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35% 정도의 지지도를 유지하면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혹 변호인단이 유도현호 전 대통령이 전화를 무의 이슬람 칙령위원회 총재에게 걸어서 기호 1번으로 출마한 자기 아들을 만나서 지원을 좀 부탁했다는 녹취 증거가 나오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무의 총재가 사과를 하는 등 종교인들의 정치 개입이 점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시는 3-in-1 제도 대신에 Electric Road Pricing System, 즉 ERP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카르타 시내 교통 체증 현상을 좀 덜어보려고 했는데요. 자동차 번호판 홀짝제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는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혹 자카르타 시장이 한때 3-in-1 시스템을 접고 곧장 ERP 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했는데 반대 여론에 밀려서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ERP 시스템 도입을 반대하던 당시의 MRT라든지 트란스 자카르타 버스웨이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어느 정도 마련되기 전까지 좀 더 보류해 보자고 하는 그런 여론에 밀려서 오늘까지도
ERP 시스템 시행은 전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블루버드 택시 회사가 고잭 인도네시아 주식회사와 비즈니스적 협력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두 회사 모두 인도네시아에선 아주 유명한 회사입니다. 블루버드는 안전한 택시의 대명사고요. 고잭은 인도네시아 오토바이의 운송 비즈니스의 혁명을 이룬 회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잭은 승객을 실어 나르는 고잭이라고는 회사는 승객을 실어 나르는 비즈니스에 그치지 않고 작은 물품을 배달하기도 하고 큰 물건까지 트럭으로 배달하는 고트럭 비즈니스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협력을 하게 되면은 블루버드 택시 고카 비즈니스에 아주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버나 그랩 같은 인터넷 택시들과의 경쟁에서도 블루버드가 이기게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상으로 인니 주간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